절제의 성공학. 저자 미즈노 남보쿠. 책 소개. 대동서원 신백훈.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폭력배 생활하다가 18세 되던 해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2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중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싸움도 피하고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가던 중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관상이 박혔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로부터 요절 운명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보쿠는 노년의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1홉반 술 1홉, 반찬은 일탕 한 채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20세 요절 운명을 절제로 75세까지 살았다 하니 이를 저의병 신백훈이도 귀감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책입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서원 회원님들과 애국자님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의 저자 서문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의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즈노 남보쿠 배상. 이 책의 목차 제목만 보아도 참고할 교훈이 됩니다. 저 신백훈이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책으로 저 멀리 일본의 남보쿠 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부자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절제의 미학.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절제를 물려줘라.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제일 첫째 상담자의 응답 내용입니다. 질문.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남복후의 답.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의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어.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요.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요.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그냥 광주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광주리 구멍이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구멍 중 조금 큰 구멍은 있게 마련이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 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기에 오로지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좀 상처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자고 하면 태산도 뚫을 수 있어.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수백만의 군사 포위망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싸우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요.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이 책은 엄청나게 저 신백훈이 반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과식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 가난에 한이 맺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취직하여 월급으로 친구들의 술과 음식 대접하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직장을 정년 퇴직하면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경력이 최종 목표였던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줄 서고 청탁하던 인생이었고 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의 꿈은 대동서원에서 지식재산을 널리 베풀자 하는 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재산만이 기부로 생각하고 1억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했지만 진정한 나눔은 지적재산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서원 매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체중이 98kg까지 갔던 것을 이 책을 읽고 이제 80kg 대까지 감량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식사 소식 근절, 소식, 웃음, 감사, 호흡, 근육, 절제 6가지 덕목을 수행하고 그 성공 체험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반일 감정에 가득했던 나를 반일파리하는 문재인 때문에 일본을 알게 되고 그 전문가 정신에 감동하고 이제는 에일파 일본을 사랑하는 의병이 되었습니다. 반공의병이며 에일 의병 신백훈 올림.